안녕하세요.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입니다. 최근에 소니와 캐논에서 R5나 α7S3 같은 플래그십 카메라들을 새로 선보이면서 영상 제작자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사실 저는 영상 제작자이긴 하지만 장비의 스펙이나 최신 트렌드 이런 것들에 크게 관심을 두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관심 있게 유튜브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팔로우하고 있긴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논란들이 조금 잠잠해진 듯 하니까 저도 한번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R5의 발열이나 각각의 기기들이 갖고 있는 뜨거운 논쟁거리가 아니라 어쩌면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어떤 카메라를 사야 하고 또 미래의 카메라는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R5의 발열 논란이 뜨거웠죠. 현재 제품이 이미 시중에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실제 리뷰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온라인을 후끈 달궜던 그 발열 논란의 진위 여부가 이제 곧 가려질 텐데요. 제가 지금은 이 블랙매직 디자인의 4K 시네마 6K를 쓰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저도 이제 캐논 바디를 써줬고요. 제가 캐논 바디를 오랫동안 쓰다가 이 BMP-CC 6K로 넘어온 건 이 캐논 바디가 갖고 있는 약간 이 사진기 같은 외형도 조금 실증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기의 필요도 충족시켜야 하는 이 바디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뭔가 동영상 기능에 이게 최적화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좀 들던 차에 평소 관심이 있었던 이 블랙매직 디자인의 제품군을 보다가 정말 획기적인 이 BMP-CC 6K 그냥 홀려서 줄여서 4K 6K라고 하죠. 이걸 구매하게 됐는데요. 제가 결정적으로 이 카메라를 살 수 있었던 게 EF 마운트를 지원한다는 거였고요. 기존에 제가 쓰던 캐논 바디에 물렸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카메라가 이름 그대로 6K를 지원했단 말이죠. 아마 이 정도 레벨의 일반 카메라뿐만 아니라 시네마 카메라 중에서 4K 이상도의 해상도를 지원한 첫 번째 카메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R5라고 하는 이 애매한 포지션의 카메라에서 8K라는 게 참 계륵과도 같은데요. 실제로 사용하라고 만든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8K라는 매우 상징적인 이 배지를 단 첫 번째 카메라가 되고 싶었던 욕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제가 이 카메라의 8K가 단순히 캐논의 명예욕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촬영 시간의 제한, 발열, 카메라보다 몇 배나 비싼 편집 장비가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 8K가 지원하는 프레임 레이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해상도의 변혁들이 일어나면서 그 변혁은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새로운 해상도의 디스플레이, 즉 시청을 위한 것과, 두 번째로 그 디스플레이에서 시청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는 카메라, 이렇게 두 가지로요. 처음에 SD 해상도에서 HD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일찍 출시된 HD 캠코더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존의 SD 해상도 시절에 사용되었던 그 기존 카메라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단순히 HD 해상도 지원을 위한 업그레이드에만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 카메라의 만듦새나 기본적인 작동 기능들이 굉장히 함량 미달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외부 마이크 단자를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원CCD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요. 이게 전문 영상 제작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혀 레벨이 맞지 않는 제품들이 처음에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HD에서 4K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저들의 카메라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런데 제 안에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출시되는 카메라들이 지원하는 그 해상도, 최대 해상도죠. 그 중에서 이 한 가지를 보면 이게 정말 진지하게 사용하라고 만든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 시대에 편승해서 이 첫 번째라는 명예 배지를 달기 위해서 그냥 넣어둔 건지 알 수 있다는 건데요. 그건 바로 60p 촬영이 가능한가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카메라가 이 1080p를 지원하는 카메라인데 60p를 지원하는지, 아니면 4K 카메라인데 4K 해상도에서 60p를 지원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예외 없이 거의 새롭게 바뀐 해상도에 대응하는 그 1세대 카메라들은요, 그 최고 해상도에서 30p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고 출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공학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DSLR 영상 촬영의 첫 시작이었던 그 아버지 역할을 했던 5D Mark II도 최대 해상도 1080p에서 30p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죠. 지금까지 최고의 준 플래그십 카메라로 인기를 얻고 있는 α7 Mark III도 최대 해상도에서 4K 30p만 지원합니다. 게다가 30p에선 1.2배 크롭이기도 하고요. 이게 2018년도쯤 출시가 되었는데 이 4K 카메라에 대해서 막 수요가 생기기 시작한 그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출시가 되었죠. 물론 과거에는 지금처럼 60p 촬영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조금 덜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말을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가용 최대 해상도에서 60p를 지원하지 않는 카메라들은 선택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 카메라를 산다면 이 카메라는 적어도 짧게는 3년, 길게는 7, 8년을 쓰게 될 텐데 지금 이 카메라가 60p를 지원하지 않는다? 매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 60p를 최대 해상도에서 어떤 카메라가 그 기능을 일반인에게 직접 써도 된다라는 어떤 보증마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제가 쓰는 이 4K 6K 카메라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라인업의 저가형 카메라에서 거의 세계 최초의 6K를 지원한다면 거의 생색내기일 수도 있는데 이 카메라는 6K에서 50p, 12비트 로우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게 사용자들이 쓰라고 만든 카메라의 어떤 전형적인 좋은 예인 거죠. 이제 주변의 영상 제작자들은 60p를 실제로 현장에서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60p를 단순 슬로모를 위한 촬영이 아니라 최종 출력물로도 심심치 않게 만들게 되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필요는 점점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출시되는 카메라들의 최대 해상도가 60p를 지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어떤 제작물의 최종 출력물이 1080p, 60p라고 합시다. 내가 쓰는 해상도에서 카메라가 60p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 해상도에서는 사용을 머뭇거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캐논 8K의 30p 지원은 다른 브랜드들이 공격적으로 내딛고 있는 이 큰 변화의 발걸음에 많이 부응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그럼 8K가 대체 무슨 명예이고 또 무슨 그게 달성하고 싶은 목표냐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이 8K가 갖고 있는 의미는 매우 남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8K가 바로 우리의 시력과 대응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8K는 사람이 구분할 수 있는 시력의 최고치라는 거죠. 물론 사람의 시력이 8K라는 건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많은 계산이 존재합니다. 쉽게 뭉뚱그려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보통 한 80인치 TV일 경우부터 8K를 우리 시각이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8K 디스플레이를 우리 사방 360도를 다 둘러놓으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게 실제 상황인지 디스플레이로 연출된 것인지 우리의 시력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섭게도 이미 이런 8K 디스플레이 TV가 발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FHD 모니터를 갖다 놓고 이게 아무리 좋은 FHD 모니터라 한들 이게 4K 이미지, 8K 이미지를 재생해도 이건 그냥 FHD 화질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적어도 평면 디스플레이 해상도 경쟁은 8K에서 멈춘다. 기술의 경쟁이라는 게 거의 브레이크 없는 무서운 속도로 엄청나게 진보해 왔는데 적어도 평면 디스플레이만큼은 8K가 최고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해상도의 변혁은 두 가지로 찾아온다고요. 디스플레이와 그 디스플레이를 투사할 카메라. 그래서 8K 시대에 이 8K 해상도 카메라가 큰 의미를 가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 최초로 8K라는 의미 있는 정상을 찍은 카메라. 저는 평면 디스플레이의 해상도 경쟁이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건 약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또 따라 말씀을 드리고요. 카메라는 그럼 8K에서 해상도 경쟁을 멈출까요? 물론 카메라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메라 해상도 경쟁은 단순히 현재 가능한 수준의 어떤 기술의 총합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 시장의 예측이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영상 카메라가 고려해야 할 것이 여전히 최종 출력물, 시청 해상도로서 풀 HD 시장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4K 해상도를 쓰는 이유는 4K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함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FHD 포면용 영상 작업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운 편집 환경, 또 크롭을 한다든지 확대를 한다든지 보다 창의적인 영상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을 제작자도 제조사도 모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SD 화질의 브라운관 TV를 시청하던 우리가 이 FHD 해상도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굉장히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이유는 체감할 수 있는 해상도의 변화가 눈에 띄게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그 변화의 주도를 TV 방송국에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해상도 화면을 TV로 보기 위해서 너도나도 LCD TV를 구매했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FHD에서 4K로 변화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4K TV를 많이 사기도 했는데 여전히 FHD 해상도의 컨텐츠들을 거기서 소비하고 있는데요. 이 제작 현장에서도 여전히 90% 이상, 저 같은 경우에도요, 고객들이 저에게 최종 출력물로 1080p FHD 해상도를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길게 2-3년 정도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예전과 같지 않은 방송국들의 열의가 식은 그 4K 전환 의지, 그리고 이 스마트폰 같이 작은 스크린으로 컨텐츠들을 소비하는 이들에게 별로 이렇게 큰 충격을 주지 못하는 4K만의 매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느리고 느린 4K로의 스위칭의 그 원인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를 만드는 건 단순히 현재 가용 가능한 현재 기술의 집약일 수도 있지만 미래 시장의 예측이라는 측면, α7S3가 R5와 달리 4K 기능에 완전히 영혼을 막 갈아 넣었는데 그 선택과 집중의 배경에는 이 4K라는 포맷이 여전히 몇 년간 더 유용하게 그 위치를 굳건하게 자리 잡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지 않을까라는 그 뇌피셜을 한번 써봅니다. 4K 120프레임을 얼핏 보면 4K 해상도에서 120프레임으로 슬로우 모션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영상 제작자에겐 또 다르게 읽혀지기도 하거든요. 1080p 포맷에서 작업을 하는 이들에게 이 120p 슬로우 모션의 최대 200% 확대가 가능한 더 많은 자유를 준 거죠. 당연히 이런 촬영 환경에서는 더 창의적인 영상 제작이 가능한 거고요. 이런 시장 예측에 소니는 확신을 가진 것 같고, 더 높은 해상도 경쟁으로 가지 않고 이 4K를 선택해서 거기에 몰빵을 한, 캐논은 R5로 명예를 얻었고 소니는 α7-3로 실리를 택했다. 저 같으면 당연히 소니로 갑니다. 끝으로 그럼 미래의 카메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점쟁이나 미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카메라 스페셜리스트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건 다 뇌피셜입니다만, R5가 8K를 선점했지만 이후 많은 카메라들이 8K로 넘어올 겁니다. 4K 해상도가 대중에게 완전히 정착을 하면 사람들은 더 자유로운 편집을 위해서 8K 해상도 작업은 필수적일 테니까요. 얼마 전 블랙매직 얼사미니 프로에서 12K, 12K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12K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어요. 캐논의 8K가 아쉽게 약간 빛을 발했는데, 아까 제가 평면 디스플레이는 한 8K 이후 경쟁이 좀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으니 카메라는 12K나 16K에서 경쟁을 멈출까요?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에는 계속 진보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욕망과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평면 디스플레이도 8K 이후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이 작고 작은 상상력으로 떠오르는 건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바로 VR과 AR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360도 카메라 보셨죠? 이 카메라의 경우 5.7K를 지원해요. 얼핏 들으면 이 어마어마한 해상도잖아요. 근데 이 작은 카메라가 5.7K?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특정한 영역이 아닌 360도 모든 공간을 담아내는 카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공간을 5.7K로 커버한다는 건 이 디스플레이의 디테일이 어마어마한 저해상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VR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가상의 현실. 사람들은 여기서 이 V라는 말을 떼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언제 VR에서 이 V가 빠지느냐? 머리에 쓰고 있는 이걸 빼는 날. 그리고 두 번째, 360도 공간을 100K, 200K 해상도의 카메라로 찍어서 공간의 시각적 디테일만큼은 현실 세계와 비슷하게 뽑아주는 것까지 말이죠. 이를 위해선 이걸 소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역시 100K, 200K 정도는 씹어먹을 무시무시한 수준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100K, 200K 수준에서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기술이 멈추느냐? 뭐 그렇지도 않죠. 왜냐하면 이걸 확대해보고 싶은 욕망, 가상의 현실에서 저 멀리에 있는 어딘가를 천리안으로 보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저는 우주에 무한대로 빠져드는 것 같은 계산하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디테일의 디스플레이와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에 또 블랙홀로 빠져들게 되겠죠. 제 이야기의 결론을 좀 맺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우리가 끝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촬영 장비의 진화, 평면 디스플레이의 진화, 이것뿐일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매우 많은 혁신들이 이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블랙매직 디자인이 최근에 A10 미니라고 하는 스위처 장비와 자사의 다빈치 리졸브라는 소프트웨어가 서로 결합해서 현장에서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스위칭한 그 결과물들을 편집 가능한 형태의 가편집본으로 타임라인에 뿌려주는 그런 제품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세상은 더 고해상도의 카메라 장비, 그리고 더 편한 편집 시스템으로 우리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죠. 오퍼레이터가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단순히 오퍼레이터로서 영상 제작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기술적 바탕 위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휘어잡는 컨텐츠의 마법을 부릴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장비와 기술에 매몰되지 않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거죠. 그것이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AI 같은 도전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아날로그 필름 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